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어제보다도 오늘은 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습도가 높아가지고 베란다 아이들이 혼자서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저께 살짝 세수시켰다는 느낌으로 살짝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빗물이라고 받아먹은 아이들도 있고, 또 아주 바짝 말라서 그 정도로는 기별도 안 가게 반응이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밖에 베란다 아이들 안전 점검 역시나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이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제 눈에 뜨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모아놓았답니다. 초보님들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또 어떤 아이를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떤 아이는 또 물을 안 줘야 하는지, 또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류들 하고요. 또 요즘 영상에 보면 어떤 고수님들은 물을 단수해라, 8월달엔 절대로 물을 주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샤워기로 아주 쫙쫙 뿌려서 시원하게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점점 내 판단은 미궁으로 빠져가고 더 고민스럽고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내내 날씨가 흐리고 또 비 예보도 있고요. 여전히 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의 더 30도 위로 옷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또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아이들 볼 때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물을 주거나 물을 안 주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다육이 물 주는 기본 있잖아요. 기본. 가장 기본은 계절 상관없이 입장이 말랑거릴 때 물을 준다. 또 이렇게 입장에, 지금 이 아이는 흙겔인데요, 입장에 주름이 이렇게 아주 저골저골 졌죠. 아주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얼굴을 가운데로 바짝 모으고 있어요. 이 육안으로 봐도 물거품 표시가 이렇게 나지요. 이렇게 물거품 표시가 나는 아이들은 그래야 그나마 판단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흐린 날, 또 약간 온도가 낮은 날, 저녁에 쪼르륵 그렇게 주셔도 별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안에서 물을 주면 또 웃자랄까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말라있을 상태에서는 물을 준다고 해도 웃자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이 아이가 적당히 물을 흡수할 정도로 물을 준다 해도 지금 너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웃자랄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고 물을 안 줘도 되는 탱탱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또 물을 안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는 휴밀리스랍니다. 제 이웃님이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키우는 휴밀리스가 궁금해서 어제서야 한번 꺼내 보았답니다. 특성상 이 휴밀리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그 정도로만 물을 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주 물을 아껴서 줘야 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들이 지금 폭염, 열대야 여름에 물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 아이시그린이에요. 지금 밑잎장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죠. 이 아이시그린도 정야 못지않게 물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도 1년에 몇 번 물을 많이 안 줘요. 근데 봄하고 가을은 적당히 넉넉하게 주어도 별반 상관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이 문제지요. 겨울에는 통풍이 안 돼서 입장을 떨구는 아이고, 여름에는 폭염, 열대야 이 습해서 이 입장에 무름이 차서
한꺼번에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특성도 알고 있고 물을 일단은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밑입장에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어가지고 땡땡해요. 밑에 입장까지. 그리고 입장 상태를 봐도 입장이 말랑거리지 않고 땡땡하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안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물을 줘야 하는 다육이 판단법 있죠. 입장이 말랑거리거나 쭈글거리거나 주름이 지었을 때 물을 주어라 라는 그 기본 원칙, 그거는 사계절 내내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 이렇게 다육이들 종류들 중에서 성격상 여름에 약하고 또 물을 싫어하고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특히나 여름에는 더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요 라울이죠. 요 라울은 하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름에 물을 주지 마라, 입장을 떨구는 아이다, 뭐 그런 정도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 요런 아이들은 또 아무리 물이 고파 해서 뭐 말랑거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물을 안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미인류 종류 있죠. 입장이 동글동글하니 그 땡글땡글한 아이들은 자체 몸에 수분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도 하거니와, 이 입장이 동글해서 무거워서 조금이라도 습하거나 과습하면 입장을 뚝뚝 떨구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보기보다 물을 굶겨도 오래 버티는 아이들이 또 이런 아이들이에요. 두 가지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음에 약하긴 하지만 굶어도 오랫동안 버티는 아이들이 또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굳이 미인류 종류, 입장이 동글동글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저는 물을 주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춘맹이죠. 며칠 전에 제가 동생한테 받았다 하고 이 아이죠. 저도 사실은 춘맹을 하나 요번 여름도 아니에요. 초여름? 봄, 늦봄에 보냈어요. 물을 약간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을 연거푸 제가 주었던 거 봐요. 그래서 입장을 뚝뚝 떨구어서 이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 아이가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키우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물을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초보님들은 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춘맹이나 저 라울, 입장이 동그란 미인류 이런 아이들은 다른 때는 상관없겠지만 특히 여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뭐 말라서 죽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자체의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흑개리처럼 자, 이렇게 입장이 바짝 마른 아이, 얼굴도 저렇게 가운데로 모았죠. 요런 아이들은 엄마 물 고픈 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요런 아이들은 흐린 날 저녁에 물을 주셔도 괜찮고요. 또 제가 물을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이죠. 당인 종류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조금 자주 줘야 되는 아이라서 저도 요 당인을 아주 전전긍긍만 키우고 있거든요. 저 밑에 아가들이 조밀조밀 저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만져봐도 말랑거리거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성격상 당인은 물을 좋아한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뭐 더위에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늘 쪽으로 옮겨서 시원한 곳에 두시고 물을 조금씩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아이들은 백봉이랍니다. 제가 키우는 백봉인데요. 요거는 외도고요. 요거는 백봉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먼저 들어왔고 베란다 안쪽에서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주기적으로 올 폭염 전 7월 한 2주 마지막 주까지도 물을 챙겨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입장까지 아주 단단하답니다. 땡땡하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풀일 종류 이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좋아하죠. 그래서 물을 조금 챙겨 주셔도 별반 탈이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입장이 단단하니 이렇게 땡땡하고 지금 아주 쨍쨍하고 가운데서 새 입장을, 아가 입장을 만들어내느라고 아주 여념이 없어요. 이쪽으로 입장이 이렇게 약간 변이가 와서 이 반쪽짜리 입장이 이렇게 세 개가 생겼어요.
여기가 입장이 떨구거나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반쪽짜리 입장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아주 건강하니 지금 물거품 내색이 전혀 없어요. 이런 아이들 굳이 물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 물 고파서 물 주세요 하고 할 때까지 물을 안 주셔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요 백봉은 요 백봉 군생인데요. 이 아이는요, 입장이 이렇게 만져보면요, 아주 흐물흐물할 정도로 굉장히 말라있고, 주름도 지어 있고요. 물이 굉장히 고픈 상태예요. 보시면, 뒷입장 보시면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가 보이잖아요. 뭐, 요런 아이들은 더운 날이라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그늘 쪽으로 옮겨서 시원한 곳에 두시고, 물을 소량, 많이 주시면 안 되죠. 아무리 주름이 많이 지고 물이 많이 고프다 하더라도 여름이니까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낮 시간 동안 마르지 않으면 이 아이가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물을 주시되 아침녘에는 웬만큼 이 우유 흙과 마사들의 흙이 마를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을 챙겨 주셔야 되기 때문에 소량의 물로 여름이라도 이렇게 물을 주시면서 관리를 하셔도 별반 탈이 없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목대를 형성하고 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창 종류 아이들을 제가 3명 정도 데리고 세 아이를 데리고 나와 봤는데요. 이 창 종류도 물주기 판단하는데 아주 어렵지요. 또 성격도 잘 몰라요. 저도 창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요렇게 빨간색의 빛깔의 아이들, 또 입장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쫙 펴져 있죠. 펴져 있고 요런 아이들은 밑입장이 이렇게 치마를 또 옆으로 쫙 벌어져서 땅바닥에 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고, 입장을 역시나 만져보면 아주 단단하답니다.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단단해요. 그리고 얼굴이 쫙 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은 뜨거운 여름날 물을 주시면 물이 차거나 무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물을 주지 말고 시원한 곳에서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창 종류도 이렇게 얼굴을 바짝 모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물이 굉장히 지금 고프답니다. 이렇게 물 고픈 아이들이 저는 대부분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이 아이도 저렇게 화상을 입었죠. 지금 물이 굉장히 고픈 상태예요. 만지면 말랑말랑 이렇게 만져도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둘러서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를 왜 물을 안 주려고 하냐면요, 이 입장이 이상하죠. 요거 떨어지지도 않아요. 약간의 열화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여기 화상도 살짝 있는데요. 지금 물이 상당히 고픈 상태예요. 그런데 물을 줘도 되고 물을 안 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지금 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아주 힘들어하는 내색이 보여요. 이 입장을 하나 흐물거리게 이렇게 흔들고 있고, 화상도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그 녹빛으로 생장점이 있는 데는 그래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아이들 물을 조금 더 말린다고 해서 뭐 가지는 않거든요. 혹시라도 물이 과해서 갈 수는 있지만 물이 부족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물을 안 주고, 뭐 긴 기간 아니니까요, 일주일, 열흘 뭐 이 정도 물을 굶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창도 바짝 이렇게 입장을,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다육이는 입장을 만져봐서 말랑거리고 주름이 생기고 할 때 물을 주는 거다의 그 기본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뭐 열화 현상도 없고 건강하고, 요 립스틱인데요. 립스틱은 성격도 좋잖아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 키우면서 요 아이의 성향과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요런 아이들은 뭐 요렇게 간입장으로 둘러서 물을 조금 주셔도 괜찮겠지요. 뭐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 관리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수님들이 여름에 물을 아껴라, 물을 주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오래 동안 키워보신 그 경험으로 말씀을 하는 거니까 뭐 굳이 무시해서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따라서 손해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싶으면 뭐 2주 정도 물을 굶긴다고 해서 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안 주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을 주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뭐 글쎄요, 이런 다육이들이 말라서
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고, 이렇게 목대가 굵거나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마를 일이 별로 없겠죠. 이 아이도 이 로제트가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입장도 톰톰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도 이 아이가 아주 걱정스럽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향을 어이들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잎을 지금 두꺼운 상태인데도 이렇게 너무 많이 벌리고 있죠. 이런 아이들은 살짝 통풍이 안 된다거나 습이 좀 많다거나 하면 입장을 뚝뚝 떨굴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추비립스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아이는 완전히 2주 정도 8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단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을 한 번씩 보시고 판단을 하면 좋은데, 어떤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는 덴트라잼이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물이 고파서, 이런 아이들은요, 주름은 안 보여요. 주름은 안 보이는데 이 로제트 얼굴을 솔방울처럼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고 있는 아이들은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인데요, 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이런 아이들은 성격도 그냥 괜찮은 아이들인데, 왜 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굶어도 뭐 고스라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또 물을 살짝 준다 한들 이 로제트가 꽃 모양이 살짝 벌어지는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꽃잎이 조금 벌어진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큰 탈이 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판단하에 이 상태로 조금 2, 3주 말랑거린 상태로 놔둬도 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니 물을 안 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바싹 솔방울로 모아 있어서 소량의 물을 줘서 얼굴을 조금 핀다 하더라도 뭐 입장을 떨굴만 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때는 소량의 물을 주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으로 상황을, 요 아이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에 결정을 하시면 된답니다. 물주기는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내 집의 아이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자,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 아이도 얼굴이 지금 활딱 폈죠. 솔방울처럼 얼굴을 모으고 있던 아이인데,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고 이렇게 얼굴을 피웠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고 얼굴을 피고 있고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물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물 고픈 표시도 안 내고 벌리고 있는 아이들은 물을 안 주시는 게 더 낫겠지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마지막 2주를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육이가 가고 또 살아남고 하겠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많은 거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요 몇 아이만, 특성이 있는 아이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희성금이죠. 이 희성금은 이 수간이 이렇게 가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굶기면 여름에 더위에 이 목 수간이 고스라져요. 수간이 막혀서 이 아이들이 타는 듯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는 물을 꼬박꼬박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머리를 썼어요. 에어컨 실외기 위층에서 실외기 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떨어지는 물방울에 대비도 조금 피해를 입고 헤라도 조금 입장에 손상을 입고 그랬죠.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라.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이 덮개를 계속 덮어놓자니 다른 아이들이 웃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제가 에어컨 실외기 물방울 떨어지는 곳에 놓았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는 보기보다 굉장히 강하고요. 물을 또 자주 챙겨줘야 되고 말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소인지금이라든가 요 희성금이라든가 뭐 또 희성미인,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애들 있죠. 언성, 그런 아이들, 꼬박꼬박 여름에도 물을 챙겨줘야 하는 이런 아이들을 에어컨 실외기 밑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꾸준하게 먹어가지고요, 지금 화면상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꺼내갖고 오는데도 지금 입장에요, 물이 맺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좀 반짝반짝한 게 좀 보이나요? 물방울이 맞은 데는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어컨 실외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뿌리를 흡수해서 요 몸이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또
이 아이가 합식이거든요. 세 몸을 합식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은, 이쪽 나무는 뿌리에 물이 가지를 않아갖고 여기 지금 벌써 가지 하나가 이렇게 말라서 고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뭐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요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한쪽에 고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잘라주고 나머지 아이들을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물을 지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물을 조금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름이라도 물 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말라서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보시고 입장이 좀 줄어든다, 통통한 맛이 없다, 이 마른 표시가 나요. 아이들은 자세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입장이 참 통통하죠. 제가 조금 확대를 할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물 먹은 쪽은 입장이 통통하니 층층이 그렇죠? 근데 요거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입장이 지금 바싹 말라 있어요. 아까 가지 하나 말른 데 있죠. 요렇게 입장이 말랐거든요. 요렇게 마른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면 또 입장을 핀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여름이라도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꼬박꼬박 물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다육이 물 주는 데는 정답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물 주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전체적인 다육이 관리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요런 아이들 한두 아이 있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여름에 물을 주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물을 단수하라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만 하셔서 내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을 과해서 보내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떤 아이 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줘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고 숫자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2주 정도 물을 굶겨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이런 희성금 한두 아이 빼고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단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별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입장이 통통한 미인류도 물을 안 주고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 있죠. 이것도 알바베트랍니다. 알바베트, 또 아까 보여드린 휴밀리스, 또 요 아이스크린, 이런 아이들 있죠. 입장이 투명하면서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저런 아이들은 물을 안 주셔야 된답니다. 저런 아이들은 폭염 기간에는 완전 단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짝 이렇게 물이 고파서 나 물 고파요 하고 표시를 이렇게 내는,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나는 이런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관목형, 이렇게 나무 형태로 있는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물을 뭐 조금 과하게 준들 별 탈이 없어요. 이런 나무 형태의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적당히 목대가 굵기 때문에 뭐 안 줘서 마른다고 해도 이렇게 입장에 얼굴이 작아지고 조금, 자, 화면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는 레인지랍니다.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요. 물을 굶겨가지고. 로제트, 요거 박하장입니다. 요 박하장도 얼굴이 많이 뭐 줄이긴 했어요. 말라가지고 하엽도 지고 그렇긴 한데, 뭐 물을 굶긴다고 해서 여기 살짝 또 이쪽도 열화 현상 같은 게 이렇게 있지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줄이고 조금 물 고판 표시를 내기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답니다. 안 주고 2주를 버텨도 괜찮고요. 또 물을 쪼르륵 챙겨주고서 반 그늘에서 한 이틀 관리하셨다가 내놓아도 별반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목형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셔도 괜찮은데요. 뭐 내가 걱정되고 잘 모르겠다,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 3주만 버티신다면 그래도 보내는 아이들보다는 살아있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아이들을 보고 물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과 생각을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 비 소식이 있고요. 지금 다음 주 계속 흐리고 비 소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뭐 지역 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바짝 물 고픈 아이들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물 관리를 하려고 생각한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듬뿍 줄 것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씩 쪼르륵 그렇게 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휴밀리스나 저 알바뷰트 저런 아이들은 3주, 2, 3주 동안 단수할 예정이랍니다. 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다육이 물 관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짱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또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토요일 저녁 제가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 이상이 없으면 실방을 열을 것인데 모르죠. 또 아주 심하게 아프면 못 열을 수도 있겠지만 별반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실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